연락 안 하는 사람과의 만남, 그 의미 없는 기다림에 대하여. 여러분, 휴대폰을 확인하는 순간의 기대감, 그리고 알림이 없을 때의 그 미묘한 실망감, 우리는 모두 이런 감정을 경험해 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왜 우리는 연락하지 않는 사람에게 계속해서 마음을 쏟고 시간을 낭비하는 걸까요? 오늘 저는 현대 인간관계의 가장 보편적이면서도 가장 고통스러운 현상 중 하나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바로 연락 안 하는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뇌는 불확실성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간헐적 강화라고 부릅니다. 카지노의 슬롯머신이 이 원리를 활용하죠. 가끔씩만 보상이 주어질 때 우리는 더 강하게 그것에 집착합니다. 연락 안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혹은 한 달에 한 번 문자가 올 때 우리는 마치 보물을 발견한 것처럼 기뻐합니다. 그리고 다음 연락을 위해 또다시 무한한 기다림의 시간을 감수합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나요? 우리가 당연히 받아야 할 관심과 존중을 간헐적으로 받는 것에 감사함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 생각해 보세요. 카지노가 슬롯머신을 디자인할 때 그들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매번 이기게 하면 게임이 너무 쉬워지고 절대 이기지 못하게 하면 사람들이 금방 지루해져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끔 이기게 합니다. 바로 그 불확실성, 그 어쩌면이라는 희망이 우리를 계속 머물게 만드는 것입니다. 연락 없는 관계에서도 이 원리가 작동합니다. 어쩌면 오늘은 연락이 올지도 몰라. 어쩌면 이번에는 달라질지도 몰라. 이런 불확실성이 우리를 계속 기다리게 만듭니다. 만약 그 사람이 절대 연락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빨리 포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항상 연락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당연하게 여길 것입니다. 하지만 가끔 연락한다면 그것이 바로 중독의 시작입니다. 디지털 시대의 기다림 문화. 스마트폰이 우리 손에 항상 있는 시대에 기다림의 의미는 완전히 변했습니다. 과거에는 편지를 보내고 답장을 기다리는데 몇 주가 걸렸습니다. 그것은 물리적 거리와 통신수단의 한계 때문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메시지는 즉시 전달됩니다. 읽음 표시는 상대방이 우리의 메시지를 확인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럼에도 답장이 없다면 그것은 의도적인 선택입니다. 바빠서, 못 봤어, 배터리가 없었어. 이런 변명들은 디지털 시대에서는 설득력이 없습니다. 화장실에 앉아 있는 잠깐의 시간으로도 간단한 답장은 가능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자존감의 문제. 연락하지 않는 사람을 계속 기다리는 행동은 종종 낮은 자존감의 표현입니다. 우리는 내가 충분히 흥미롭지 않아서 내가 뭔가 잘못했나 라고 자문하며 스스로를 의심합니다. 그러나 진실은 간단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위해 시간을 만듭니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연락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들이 연락할 시간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저 당신과의 대화가 그들의 우선순위가 아닐 뿐입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종종 이런 상황을 자기 자신의 문제로 돌립니다. 내가 더 재미있었다면, 내가 더 매력적이었다면, 내가 더 흥미로운 메시지를 보냈다면. 하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관계는 양방향 도로와 같습니다. 한쪽에서만 노력한다면 그것은 이미 건강한 관계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에 머무르는 것은 우리가 더 나은 것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스스로를 설득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거짓입니다. 모든 사람은 상호 존중과 관심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디지털 시대의 무례함. 스마트폰이 우리 손에 항상 있는 시대에 바빠서 연락 못했어라는 변명은 더 이상 설득력이 없습니다. 화장실에 앉아 있는 시간으로도 간단한 문자 하나는 보낼 수 있습니다. 연락 안 하는 것은 현대사회의 가장 무례한 형태의 커뮤니케이션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시간과 감정이 그들에게 중요하지 않다는 명확한 메시지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평균적인 사람은 하루에 약 3시간에서 4시간을 스마트폰으로 보냅니다. 소셜미디어를 스크롤하고
뉴스를 읽고, 게임을 하고, 동영상을 시청하며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데 10초짜리 메시지를 보낼 시간이 없다고요? 그것은 단지 우선순위의 문제일 뿐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바쁨은 종종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을 피하기 위한 변명으로 사용됩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진실을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진정으로 관심 있는 것을 위해서는 항상 시간을 찾아냅니다. 희망의 함정. 그래도 언젠가는 변할 거야. 지금은 바쁜 시기일 뿐이야. 그 사람도 나에게 관심 있다는 걸 알아.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함정에 빠뜨립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희망적 사고라고 부릅니다. 현실보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더 믿는 경향이죠. 하지만 행동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진짜 마음은 그들의 말이 아닌 행동에 있습니다. 희망은 아름다운 감정이지만 현실과 분리되었을 때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관계에서 우리는 종종 작은 신호들을 과대 해석합니다. 한 번의 친절한 메시지, 우연한 만남에서의 미소, 이런 것들을 깊은 관심의 표시로 해석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관심은 일관된 행동으로 표현됩니다. 일회성 행동이 아닌 지속적인 패턴을 봐야 합니다. 시간의 가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자원은 돈이 아니라 시간입니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시간은 절대 되돌릴 수 없습니다. 연락 안 하는 사람을 기다리며 보낸 그 몇 주, 몇 달, 심지어 몇 년의 시간, 그 시간 동안 당신은 얼마나 많은 기회와 경험을 놓쳤을까요? 당신의 관심과 에너지를 진정으로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던 시간들을 말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하루 24시간이라는 동일한 시간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평균적인 인간의 수명을 고려할 때 우리는 약 27,375일을 살게 됩니다. 그것은 많은 것 같지만 실제로는 매우 한정된 자원입니다. 그 소중한 시간을 당신을 우선시하지 않는 사람에게 낭비하는 것은 인생의 가장 큰 낭비 중 하나입니다.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어디에 투자할지 신중하게 선택하세요. 균형 잡힌 관계의 중요성. 건강한 관계는 균형에 기반합니다. 한쪽만 노력하고 투자하는 관계는 오래 지속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마치 한쪽 날개로만 비행하려는 새와 같습니다. 연락을 주고받는 행위는 단순한 메시지, 교환이 아닙니다. 그것은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관심의 표현입니다. 한쪽만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하는 관계는 이미 불균형의 신호입니다. 균형 잡힌 관계에서는 서로가 비슷한 수준의 에너지와 노력을 투자합니다. 물론 모든 순간이 완벽하게 50대 50일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한쪽이 60, 다른 쪽이 40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 투자는 대략적으로 균등해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항상 90을 주고 상대방은 10만 주는 관계라면 그것은 이미 깨진 관계입니다. 그리고 그 불균형을 인식하는 것이 변화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거울 법칙. 인간관계에서 가장 효과적인 전략 중 하나는 거울 법칙입니다. 상대방이 당신에게 보이는 만큼만 에너지를 투자하는 것이죠. 연락 주기가 3일이라면 당신도 3일 뒤에 답장하세요. 일주일에 한 번 연락한다면 당신도 그 페이스를 유지하세요. 이것은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보호의 문제입니다. 이는 게임이나 전략이 아닙니다. 단순히 상대방이 설정한 관계의 경계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당신과 매일 대화하고 싶다면 그들은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당신이 더 자주 연락한다고 해서 상황이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거울 법칙을 적용함으로써 당신은 자신의 감정적 에너지를 보호하고 상대방이 설정한 경계를 존중하며 무엇보다 자신의 가치를 지키게 됩니다. 감정적 투자의 불균형. 모든 관계에는 감정적 투자라는 개념이 존재합니다. 이는 우리가 그 관계에 얼마나 많은 감정, 시간, 에너지를 투자하는지를 의미합니다. 연락 안 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종종 이 투자의 불균형이 발생합니다. 당신은 100%를 투자하고 있는데
상대방은 10%만 투자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불균형은 결국 한쪽의 감정적 소진으로 이어집니다. 감정적 투자는 유한 자원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루에 특정 양의 감정적 에너지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디에 사용할지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우리의 행복과 만족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관계의 진화, 소통의 변화. 모든 관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합니다. 초기에 열정이 식고 루틴이 자리 잡으며 소통의 방식도 변합니다. 이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그러나 건강한 관계에서는 소통의 양이 줄어들 수 있어도 질은 유지됩니다. 메시지의 횟수가 줄어들더라도 그 메시지에는 여전히 관심과 존중이 담겨 있습니다. 반면 불균형한 관계에서는 소통의 양과 질 모두가 감소합니다. 메시지는 짧아지고 표면적이며 종종 늦게 옵니다. 이는 관심의 감소를 나타내는 명확한 신호입니다. 관계의 변화는 피할 수 없지만 그 변화의 방향과 질은 양쪽의 노력에 달려 있습니다. 한쪽만 노력하는 관계는 결국 소진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별의 기술. 때로는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가장 건강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명확한 이별 대신 고스팅을 선택합니다. 더 이상 만나고 싶지 않아 라고 말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그냥 연락을 끊는 방식을 택합니다. 이는 상대방에게 무한한 불확실성과 혼란을 줍니다. 만약 누군가가 당신에게 이런 식으로 대한다면 그것은 그들의 문제이지 당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성숙한 소통 능력이 부족한 것입니다. 성숙한 성인은 어려운 대화도 피하지 않습니다. 나는 더 이상 이 관계를 계속하고 싶지 않아 라고 말하는 것은 어렵지만 그것은 상대방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의 표현입니다. 고스팅은 종종 가장 쉬운 출구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사실 가장 비겁한 방법입니다. 그것은 상대방의 감정과 시간을 존중하지 않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은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할 가치가 없는 사람입니다. 디지털 디톡스의 중요성.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항상 연결되어 있습니다. 스마트폰은 우리의 확장된 신체 일부가 되었고, 알림은 우리의 주의를 계속해서 요구합니다. 연락 안 하는 사람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기 위한 중요한 단계 중 하나는 디지털 디톡스입니다. 이는 특정 시간 동안 디지털 기기의 사용을 제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디지털 디톡스는 당신이 계속해서 메시지를 확인하는 습관에서 벗어나게 도와줍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휴식의 시간을 주고 더 중요한 것들에 집중할 수 있게 합니다. 특히 연락 안 하는 사람에게 집착하고 있다면 하루의 특정 시간, 예를 들어 아침과 저녁 30분씩만 메시지를 확인하는 규칙을 만들어 보세요. 이는 당신의 정신 건강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기 가치 재발견하기. 연락 안 하는 사람에게 집착할 때 우리는 자신의 가치를 잊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가치는 타인의 응답률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질문해 보세요. 내가 이런 대우를 받을 만한 사람인가? 대답은 분명 아니오일 것입니다. 자기 가치를 재발견하는 과정은 종종 자기 자신과 다시 연결되는 과정입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활동에 시간을 투자하고 당신을 행복하게 하는 것들에 집중하세요. 취미를 발전시키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며 자신의 성장에 투자하세요. 당신의 가치는 타인의 인정이나 응답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 자신의 내면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건강한 관계의 시작입니다. 심리적 의존성의 위험. 연락 안 하는 사람에 대한 집착은 종종 심리적 의존성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우리는 그들의 메시지나 연락에 우리의 행복과 안정감을 의존하게 됩니다. 이런 의존성은 매우 위험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감정적 안정을 타인의 행동에 의존하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우리는 그들의 행동에 인질이 됩니다. 건강한 독립성을 발전시키는 것은 이런 의존성에서 벗어나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이는 당신의 행복이 타인의 행동이나
인정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의 가치, 당신의 행복, 당신의 평화, 이 모든 것은 당신 스스로 창조하고 유지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당신은 더 강하고, 더 자신감 있고, 더 독립적인 사람이 될 것입니다. 행동의 일관성. 사람들은 말로는 많은 것을 약속할 수 있습니다. 곧 연락할게. 바빠서 그래. 정말 만나고 싶어. 하지만 이런 말들이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단지 공허한 약속일 뿐입니다. 일관된 행동 패턴을 봐야 합니다. 한두 번의 예외가 아닌 지속적인 패턴이 그 사람의 진짜 마음을 보여줍니다. 말과 행동의 불일치는 종종 혼란을 일으킵니다. 우리는 듣고 싶은 것을 믿고 싶어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달콤한 말에 쉽게 속아 넘어가곤 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항상 행동에 있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중요하다면 그들은 그것을 행동으로 보여줄 것입니다. 그들은 연락할 것이고 시간을 만들 것이며 노력을 할 것입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들을 당신의 삶에 초대하세요. 그들이야말로 진정한 관계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소통의 기본. 인간관계의 기본은 소통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힘들어도 진정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연락을 합니다. 그것이 5초짜리 이모티콘 하나라도 말이죠. 누군가가 당신에게 연락하지 않는다는 것은 슬프게도 당신이 그들의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명확한 메시지입니다. 소통은 단순한 정보의 교환을 넘어 관심과 존중의 표현입니다. 그것은 당신은 내게 중요합니다 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법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당신에게 그런 메시지를 보내지 않는다면 그들도 당신에게 같은 메시지를 듣지 않을 자격이 있습니다. 소통은 양방향 도로이며 그 도로는 양쪽에서 동등하게 유지되어야 합니다. 자기 존중의 시작. 스스로를 존중하는 첫 번째 단계는 당신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연락 안 하는 사람을 계속 쫓는 것은 자기 학대의 한 형태입니다. 당신의 관심과 시간은 소중합니다. 그것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에게만 투자하세요. 자기 존중은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것은 이것은 받아들일 수 있고 이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연락 안 하는 사람을 계속 쫓는 것은 사실상 나는 이런 무시와 무관심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보다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자기 존중의 여정은 종종 아니오라고 말하는 법을 배우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건강하지 않은 관계에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 무시에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 무관심에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 그리고 그 아니오는 당신의 예를 위한 공간을 만듭니다. 건강한 관계에 대한 예, 상호 존중에 대한 예, 진정한 연결에 대한 예. 사랑과 집착의 차이. 많은 사람들이 연락 안 하는 사람에 대한 집착을 사랑으로 오해합니다. 하지만 사랑은 상호적이어야 합니다. 일방적인 감정은 사랑이 아니라 집착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자유롭고 균형 잡히며 서로를 성장시킵니다. 당신을 불안하고 부족하게 느끼게 만드는 감정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과 집착의 가장 큰 차이점은 자유입니다. 사랑은 상대방에게 자유를 줍니다. 집착은 통제하려 합니다. 사랑은 상대방의 행복을 원합니다. 집착은 자신의 욕구 충족만을 원합니다. 연락 안 하는 사람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는 것은 종종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배우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당신은 더 건강하고 만족스러운 관계를 맺을 준비가 됩니다. 디지털 디톡스의 힘. 연락 안 하는 사람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디지털 디톡스입니다. 그들의 소셜 미디어를 확인하는 습관을 끊고 메시지를 기다리는 강박에서 벗어나세요. 처음에는 어렵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당신은 더 큰 평화와 자유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우리 뇌는 습관에 의해 움직입니다.
휴대폰을 확인하는 습관, 특정 사람의 메시지를 기다리는 습관, 이런 습관들은 처음에는 깨기 어렵지만 한번 깨지면 놀라운 해방감을 느끼게 됩니다. 디지털 디톡스는 단순히 디지털 기기를 멀리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주의력과 에너지를 되찾는 것입니다. 당신의 시간과 마음의 공간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공간을 더 가치 있는 것들로 채우는 것입니다. 특히 연락 안 하는 사람에게 집착하고 있다면 일주일 동안 그들의 소셜 미디어를 확인하지 않는 도전을 해보세요. 또는 하루에 한 번만 메시지를 확인하는 규칙을 정해보세요. 당신은 놀라울 정도로 많은 시간과 정신적 에너지를 절약하게 될 것입니다. 건강한 경계 설정하기. 자신에게 질문해보세요. 이 사람이 보여준 행동에 기반해 그들이 내 삶에서 어떤 위치에 있어야 하는가? 모든 사람이 당신의 내면 서클에 들어올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를 완전히 차단할 필요는 없더라도 그들에게 투자하는 감정적 에너지의 양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경계란 여기까지는 괜찮지만 그 이상은 안 되라고 말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는 자기 보호의 행위이자 자기 존중의 표현입니다. 연락 안 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건강한 경계는 다음과 같은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들의 메시지에 즉시 답장하지 않는 것. 그들을 위해 계획을 바꾸지 않는 것. 그들의 행동에 대해 지나치게 분석하지 않는 것. 그들에게 기대하는 바를 명확히 표현하는 것. 그들의 행동이 당신의 기대에 부합하지 않을 때 그에 따른 결정을 내리는 것. 경계는 벽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리입니다. 건강한 경계는 당신과 타인 사이의 상호작용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그 이해는 더 건강하고 만족스러운 관계의 기초가 됩니다. 감정의 주인 되기. 연락 안 하는 사람에 대한 감정에 압도될 때 우리는 종종 스스로를 피해자로 느낍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당신은 자신의 감정과 반응의 주인입니다. 상대방이 연락하지 않는 것은 그들의 선택이지만 그것에 어떻게 반응할지는 전적으로 당신의 선택입니다. 감정은 중요한 신호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무언가가 잘못되었음을 알려줍니다. 하지만 그 신호를 인식하는 것과 그것에 압도되는 것은 다릅니다. 당신의 감정을 인식하되 그것이 당신을 통제하지 않도록 하세요. 나는 슬프다와 나는 슬픔을 느끼고 있다는 미묘하지만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전자는 당신이 그 감정과 동일시하는 것이고 후자는 당신이 그 감정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이런 미묘한 인식의 변화가 당신에게 힘을 줍니다. 그것은 당신이 감정의 노예가 아니라 주인임을 상기시켜 줍니다. 성장의 기회. 모든 어려운 경험은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연락 안 하는 사람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는 과정은 자기 인식과 개인적 성장의 여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당신은 더 건강한 관계 패턴을 인식하고 더 나은 경계를 설정하며 자신의 가치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성장은 종종 불편함에서 시작됩니다. 익숙한 패턴을 떠나는 것은 항상 두렵습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을 통과할 때 당신은 더 강하고 더 지혜롭고 더 자신감 있는 사람으로 나아갑니다. 이 여정을 성장의 기회로 바라보세요. 그것은 단순히 한 사람과의 관계를 끝내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과의 관계를 더 깊이 발전시키는 과정입니다. 새로운 시작. 연락 안 하는 사람과의 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더 이상 가치 없는 곳에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겠다는 결단입니다. 그 자리에 더 의미 있고 상호 존중하는 관계를 위한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인생은 너무 짧아서 일방적인 관계에 시간을 낭비할 수 없습니다. 새로운 시작은 두려울 수 있습니다. 익숙한 것을 떠나는 것은 항상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용기가 바로 성장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이 더 나은 관계를 만들어갈 자격이 있다는 것을. 당신은 존중받을 자격이 있고 관심받을 자격이 있으며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관계는 분명히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과거의 패턴 인식하기. 연락 안 하는 사람에게 계속 끌리는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종종 과거의 패턴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어린 시절이나 이전 관계에서 형성된 패턴을 무의식적으로 반복합니다. 예를 들어, 어린 시절에 부모의 관심과 사랑을 일관되게 받지 못했다면 성인이 되어서도 비슷한 패턴의 관계에 끌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익숙함이 주는 이상한 위안 때문입니다. 또는 이전 관계에서 지속적인 노력으로 상대방의 마음을 얻어낸 경험이 있다면 그런 도전이 사랑의 일부라고 믿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패턴을 인식하는 것이 변화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당신이 왜 특정 유형의 관계에 끌리는지 이해하면 그 패턴을 깨고 더 건강한 관계를 추구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친밀감의 본질. 연락 안 하는 사람과의 관계는 종종 진정한 친밀감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친밀감은 단순히 물리적 가까움이나 감정적 강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상호 존중, 신뢰, 이해에 기반한 깊은 연결을 의미합니다. 진정한 친밀감은 안전함을 느끼게 합니다. 그것은 나는 있는 그대로의 나로 받아들여진다는 느낌입니다. 그것은 불안이나 불확실성이 아닌 평화와 안정감을 가져다 줍니다. 연락 안 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이런 안정감을 찾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지속적인 불안과 불확실성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그런 상태는 진정한 친밀감과는 거리가 멉니다. 건강한 관계에서는 소통이 예측 가능하고 일관됩니다. 그것은 당신이 의지할 수 있는 안정적인 기반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그 안정성 위에서 진정한 친밀감이 자랄 수 있습니다. 내면의 목소리 들어보기. 종종 우리는 이미 무엇이 옳은지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서는 이 관계가 건강하지 않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목소리를 무시하거나 침묵시키려고 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그것은 종종 우리가 듣고 싶지 않은 진실을 말해줍니다. 하지만 그 진실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내면의 목소리를 듣는 방법 중 하나는 내가 가장 친한 친구라면 어떤 조언을 해줄까? 라고 자문해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타인에게는 현명한 조언을 줄 수 있지만 자신에게는 그렇지 못합니다. 당신의 내면의 지혜를 신뢰하세요. 그것은 당신을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가 받는 대우를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당신은 더 나은 것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메시지에 기쁘게 답장하는 사람들, 당신과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 당신의 존재를 축복으로 여기는 사람들을 만날 자격이 있습니다. 연락 안 하는 사람을 놓아주는 것은 단순히 하나의 관계를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존중과 관심을 주는 관계를 위한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소중한 에너지를 돌려주는 사람들에게만 투자하기로 약속하세요. 당신의 인생은 그렇게 시작될 것입니다.